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자,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던 그런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니만큼 알아두시면은 편의점 창업을 하시건 또는 계약 해지를 하시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상권이 좋은 상권인가요?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가장 궁금할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편의점을 하는 거고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상권이라는 게 만약 존재한다면 그런 상권에서 하고 싶은 건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상권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인 상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유흥상권이었어요. 어쨌든 유흥상권이 대체적으로 매출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흥상권 중에서도 모텔을 좀 끼고 있는 상권들 있죠? 술집과 모텔들이 좀 같이 이제 뭐 옛날에 신촌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권들이 통상 돈을 많이 벌어간다고 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좀 효자 상권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주택가 상권입니다. 실제 뉴스에도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유흥가 상권이 죽다 보니까 더불어서 유흥가에 끼고 있는 편의점 상권의 매출도 분명히 떨어지고 요즘은 이제 회식이라든지 또는 밤늦게까지 노는 문화가 사라지고 집에서 놀거나 또는 이제 내가 음식을 해서 집에서 이제 해먹는 이제 경향이 좀 뚜렷해지고 또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비혼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주택가 상권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나오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유흥상권이나 또는 오피스 상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매출이 나오는 상권이 있는 반면에 주택가 상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픈을 하신다고 한다면 담당 RFC가 만약에 신규점 오픈일 때 담당 RFC의 말을 참고는 하되 그 말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예. 왜냐면 담당 RFC도 모르거든요.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이 점포가 무조건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권을 아침이나 점심, 저녁 나눠서 여러 번 좀 방문을 해보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매출이 나오느냐만 따지고 점포를 보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서울역 앞에 점포를 보셔서 알겠지만 뭐 노숙자다라든지 또는 유흥상권이라 한다면 취객 손님이라든지 좀 그런 손님들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주택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상권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보다는 매출이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번 따져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매출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좀 원하신다 하신다면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주택가 상권 이런 좀 안정적인 상권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사건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인스타팀 통해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거의 다 이런 상담만 했던 것 같은데,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가요? 예전에도 제가 위약금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올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요, OFC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점포에 투자된 시설비라든지 그리고 남은 잔여 개월수 그리고
또 계산을 할 때 현재 그 점포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을 가지고 매출 총이익의 뭐 35%든 65%든 그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포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지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OFC에게 우리 점포 지금 내가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문의를 해 보시고, 그 금액이 그래도 적진 않을 거예요. 기본 뭐 1,500만 원 이상은 넘어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나온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 위약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대부분의 점포는 어쨌든 위약금을 줄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방법론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점포를 담당하는 영업팀장의 성향에 따라서도 위약금이 달라져요. 왜냐면 어쨌든 위약금이 가령 2천만 원이 나왔다. 근데 이 위약금을 1,000만 원대로 줄인다거나 또는 500만 원대로 줄인다거나 또는 700만 원으로 줄인다거나, 이거는 결국 영업팀장의 재량이에요. 회사의 재량은 아닙니다. 영업팀장이 정말 큰맘 먹고 이 점포, 이 경영주님을 좀 생각해서 나가시더라도 저랑 있는 동안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셨고 뭐 안정적인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돌봐드린다 한다면 1,000만 원 이하로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영업팀장님의 사이가 안 좋다거나 또는 사이가 나쁘진 않았으나 영업팀장이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약금 협의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랑 내가 좀 싸울 각오를 하고 위약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딱 정확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영업팀이 제시하는 협상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케이스별로 너무나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점포 같은 경우는 위약금을 아예 영원으로 해서 끝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물론 회사랑 담당자랑 엄청나게 여러 번 대화를 하면서 싸웠죠, 사실은. 예. 그래서 경영주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선 의외로 대다수 분들이 회사랑은 사실 그렇게 안 좋게 끝내고 싶진 않아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런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위약금을 일정 수준 이상 줄여서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하신다면 회사랑 싸울 생각은 하셔야 돼요. 회사랑 그럴 생각 없고 내가 좋게 나오겠다. 그러면 회사가 부르는 금액 거의 주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절대 쉽지는 않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굳이 3개 브랜드 중에서 GS25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계약 해지할 때 그나마 협상이 통하는 게 GS긴 합니다. 네, 제가 그 회사를 다녀봐서 알겠죠? 그나마 GS가 그런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협의가 가능해요. 네. 근데 세븐이나 이런 세븐 같은 경우에 제가 약간 그렇게 추천을 강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븐은 워낙 또 이제 강성인 회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법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만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통상 경영주님의 손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요. 지금 회사의 위약금 산정 기준, 산정 금액이 타당하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금액을 줄이긴 합니다. 대신 뭐 이제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또이또이가 될 수 있긴 한데, 실제 제가 참고한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위약금이 2천 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마무리된 걸로 있기 때문에 뭐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몇백만 원밖에 줄인 상황이 아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가더라도 위약금 금액은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점. 네. 위약금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니만큼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신다면, 문의를 주신다면 그 점포의 상황이라든지 영업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협상안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영상 안에서는 그것까지 다룰 수는 없다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편의점이 좋나요? 이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GS25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나마 GS25가 좀
신사적인 그나마 그 중에서 이런 협의가 가능한 부분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브랜드를 보고 편의점을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좋은 자리인 편의점이 최고다. 가장 매출이 높게 나오는 정보가 브랜드에 상관없이 최고다. 다만 똑같은 매출일 때 만약 브랜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GS25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매출 100만 원에 회사가 지원금을 맞춰줘서 월 600 정도로 정상금을 맞춰준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통상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포들은 이제 양수도 점포겠죠? 기존 점포 이제 정상금을 보고 본사에서 어차피 이 금액으로는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지원금을 줘서 점포 운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회사는 단순히 그 점포에서 수익을 물론 내면 좋겠지만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전체 점포 숫자를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 편의점을 인식시키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포 하나의 손실에 대해서 엄청 크게 따지고 손실이 안 난다고 해서 무조건 폐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지원금을 200, 300 정도 싸서 점포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매출이 안 나와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점포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통상 뭐 이제 알바비 이거 다 빼고 나면 여러분들 손에 한 150 정도 남는 150에서 200 정도 남는 선으로 아마 맞춰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점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지원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일매출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0, 130, 140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맞춰주는 점포 하지 마시고 지금 추세에서는 일매출 180 미만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예외적으로 뭐 일매출이 150인데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맞춰줘서 뭐 정상금 800 정도를 맞춰주겠다 회사에서 그러면 고려해 볼 수 있죠. 알바비 이것저것 다 떼고 내가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근무를 해서 25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점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no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왔을 때는 받아들이실 필요는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이 이건 댓글에서 제가 많이 보이는 내용인데 편의점이 노예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는 게 맞나요? 저는 노예계약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맹 계약 기간이 뭐 4년, 5년 됐는데 이걸 노예계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참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다 내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마당에 가맹 계약 기간에 대한 보장을 못 받으면 매출이 안 나왔을 때 그냥 경영주님은 아무런 손해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선 사업에서는 가능한 거니까 이걸 노예 계약이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1, 2, 3번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점포의 상황에 따라서 괜찮은 점포면 좋은 점포.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매출 점포로 가져갔다? 그럼 여러분들 사실 그 점포는 5년이 아니라 10년 계약하고 싶으실걸요? 왜냐면 나중에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무조건 노예 계약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점포에 대한 어떤 타당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다른 분들이 편의점 하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해봐 또는 내가 해보니까 편의점 절대 하지 마 이런 말들은 그냥 걸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점포가 매출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남의 점포가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점포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권, 여러분들이 소개받은 그 점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사람 말 듣고 이거 좋네, 나쁘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시면 편의점뿐만 아니라 뭐 커피건 뭐 다른 사업이건 다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신과 여러분들의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셨던 건데 준비TV님은 왜 편의점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뭐 편의점을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편의점을 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런 식의 댓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저한테 일매출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짜리 점포를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편의점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랑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짜질구레하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막 물건 들어온 거 정리하고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진 않아요. 이건 제 성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저는 여행 갈 때 여행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짐 싸는 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런 사소한 거를 막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편의점이 저랑 맞지도 않고 그런 막 음식 장사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게 저랑 성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 이제 동기들 있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래서 회사에 이제 지금 뭐 개발팀장이건 영업팀장이건 이렇게 팀장직으로 있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편의점 해야지 우리가 뭘 하겠어. 편의점 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 사업이 정말 좋지 않다면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 할 생각을 하진 않겠죠. 대신 좋은 점포를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좋은 점포가 와도 편의점은 딱히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제 성향상의 문제라는 거. 사업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질문은 편의점 할 바에 알바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계속 오픈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까 이전 질문과 약간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그래도 저 편의점이 지금 저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점포 속사정을 보면 정말 경영주님이 영혼을 갈아넣고 마이너스 보면서 운영되는 점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점포에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할 바에 알바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하시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통상 이제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주부님들도 계시지만 퇴직하고 이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자본이 좀 부족하다.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다른 데 가서 알바하면 정말 말 그대로 편의점을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벌거나 또는 비슷한 금액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보여질 때 내가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뭔가 편의점 사장님이란 타이틀이 좀 더 모양새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 케이스를 상담해 본 결과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편의점 창업할 때 회사가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는 거를 잘 몰라요. 적어도 이 사람이 몇 억 투자를 해서 편의점 하나 차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똑같은 돈을 벌 바에는 알바보다는 편의점 사장님 소리 듣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체면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거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상담해본 결과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하다 라는 걸 좀 느껴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오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는 어쨌든 계속 자리가 있으면 무한 확장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숫자 경쟁이 결국 나중에 최종 1, 2인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출시하는 제품들 또는 납품받는 제품들을 더 많은 점포에서 발주를 넣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물건을 이제 뭔가 가져오고 또 프로모션을 거는 거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가령 펩시콜라 프로모션이 걸린다. 그러면은 가장 점포가 많은 그 편의점 브랜드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제품 그 브랜드 측에서도. 그리고 또
그 PB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점포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매출이 설령 안 나올지라도. 네. 그런 어떤 이제 뭔가 그 점포 하나에서만 어떤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점포 회사의 규모, 성장 이런 또 뭐 각종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오픈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오픈이 틈만 나면 오픈을 하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은 자리가 그만큼 많을 확률은 이미 없어졌죠. 네, 이미 없어졌고 결국에는 편의점이 이미 입점되어 있는 사이에서의 경쟁. 그래서 내가 운영하면서 어떻게 저 경쟁 상권으로 안 가고 우리 쪽으로 오게 할까를 생각하는 게 지금 트렌드에 좀 맞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한 번에 좋은 점포를 갖는 것보다. 대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그렇게 좋은 점포는 아니었지만 영업팀과 관계를 굉장히 잘 맺고 내가 그래도 이 점포를 좀 잘 운영을 하다 보면 고매출 점포가 나왔을 때 내가 소개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존 고매출 점포가 간 케이스는 정말 거의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런 케이스는 거의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기존 경영주님 점포에서 좀 운영을 잘하던 아르바이트 하시던 뭐 주부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갔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업팀에서는 고매출 점포에 대한 볼륨을 유지하고 또 이제 매출을 더 올리고 더 많은 상품을 이제 발주하고 영업팀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보다는 이미 검증된 분이 본인들 실적을 채우기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타트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다음 추 고매출 점포를 내가 가져가는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해 가시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죠. 그 기간을 버텨야 되고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참 사업이라는 게 딱 정말 어떤 명쾌한 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군도 다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본사랑 굉장히 이제 틀어져서 나중에 이제 위약금을 내니마니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점포마다 수익 배분율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 점포는 8대2로 계약을 하고 어떤 점포는 뭐 85대15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점포들이 있을 거예요. 통상 이런 거는 이제 신규점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경영주님의 성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가령 이 점포가 있는데 경영주님 수급이 안 돼요. 그 말은 그렇게 썩 좋은 점포는 아니겠죠? 그러면 경영주님 수급을 위해서 조건을 좀 바꿔주는 거죠. 저희가 좀 더 수익을 챙겨줄 테니까 하시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회사가 너무나 뺏고 싶은 자리예요. 기존에 다른 편의점이었건 아니면 다른 자리인데 뭐 담배권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이 점포를 편의점으로 지금 우리 브랜드 편의점으로 바꾸고 싶은데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편의점이 붙기 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서 더 좋은 조건을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본 케이스는 이제 89%까지 이제 불렀던 점포가 있는데 그때 그 경영님께서는 이걸 편의점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돈 많으니까 더 불러라 9대1까지 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멈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그때 상황이 아마 담당자가 거의 풀베팅한 상황 그냥 말 그대로 이것도 담당자 성향인데 이것저것 재는 담당자도 있지만 정말 화끈하게 이거 가시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제가 포기해야죠.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첫 베팅부터 던졌다는 거는 이 점포가 그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물론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짜질구레하게 안 가고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최고 그냥 수준을 들고 와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그분이 한번 튕겼으면 아예 그 조건이 날아갔을 수도 있죠. 네. 왜냐면 89%면 정말 일대 안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대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배분율을 맞추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 어닝만 좀 공짜로 너네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던져보면 통상 그런 것들은 좀 수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시설팀이랑 좀 협의를 해서 왜냐면 그 정도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살짝 더 내가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 배분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점포를 오픈할 때 그 점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정말 매출이 안 좋아서 경영진님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정말 이 점포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좋은 점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채가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배분율 조정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30분 가까이 됐네요.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도움되는 부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에게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만 엄선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 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 단계라든지 또는 계약 해지 단계라든지 또는 재계약 인센티브 협상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할 때 수익 배분율에 대한 어떤 협의 내가 좀 더 1%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이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1:1 컨설팅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1 컨설팅 신청은 제 메일로 주시거나 또는 제 인스타 준비TV로 DM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이런 거 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